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독서 기술 코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요, 넘쳐나는 독서 정보들 중 어떤 것이 답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죠. 지난주에 한 내용의 복습입니다. 매번 이제 교육 때마다 지난주 교육 복습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복습은 중요하니까. 뭐 이런 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복습을 통해 가지고 지난주에 한 것을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에,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연계성을 위해서죠. 교육의 연계성. 자, 지난주 교육한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은, 영상 강의 제작의 목적이었죠. 책과 오프라인 강의의 어떤 보완하기 위해서다. 강의의 보완이다. 책은 구매를 해서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들어야 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 책을 통한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강의 내용은요, 독서 기술 코칭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독서 기술이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책에서 시작된 독서의 원리, 그리고 그 원리에서 나온 독서 기술들, 가장 기초적인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들의 작용과 변화를 이루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독서 관련 동영상을 제작할 때 제한사항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환경적인 제한, 그리고 경험적인 제한, 기술적인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약속을 한 가지 한 게 있죠. 이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바로 달을 보기로, 이런 영상의 어떤 그런 기술적이거나 그런 요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오늘은 본격적인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의 주제는 넘쳐나는 독서 정보들 중 어떤 것이 답일까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독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죠. 왜 이런 독서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일까요?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한 가지만 뽑으라면 창조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경제는요,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외국에서 기술을 가져와서 재료를 가져와서 두 개를 합쳐서 잘 만들기만 하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반도체, 핸드폰, TV,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탑 클래스의 어떤 수준에 이르렀죠. 여기서 무언가를 베끼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과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분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처럼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무언가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결국은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생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창조 경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창조 경제가 강조되면서 이제 인재 교육이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09년 교육 개정에서 보면은 교육의 방향이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의 방향은 조금 용어만 바뀌었어요. 창조 융합형 인재 양성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는 어떤 인재를 선발할까요? 그렇죠. 창의적인 인재의 선발이죠. 이 지금 사회는요, 창의적 인재의 양성과 창의적 인재의 선발에는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창의적 사고겠죠. 창의적 인재의 선발과 양성하는 것은 결국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뽑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현재만 강조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과거에도 강조되었죠. 근데 과거에 강조된 어떤 형태와 현재 강조되는 어떤 모습이 조금 달라요. 과거에는 유형적인 어떤 목적이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지식, 지혜, 이런 어떤 무형적인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창의적인 결과물, 다시 말해서 유형적인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독서를 강조하고 있죠. 바로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유형적인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형적인 인과 사랑, 뭐 지혜와 지식 함량, 뭐 이런 어떤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독서가 중요하게 되면서 많은 곳에서 독서 기술, 독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시는 책, 강의, TV, 인터넷. 여기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 독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걸까요? 뭐 자기한테 쉽게 취할 수 있고 자기가 만족하는 수단이 가장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인터넷? 예, 인터넷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책을 권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책이 다른 매체들보다 가장 깊고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독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책을 많이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책이나 강의나 아니면은 TV나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독서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읽어볼까요? 성공한 교수,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방송인, 성공한 강사, 성공한 작가,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교수 등이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이 독서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독서에 관련된 이야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읽으니까 성공하더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독서에 대해서 수준이 높아졌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넘쳐나는 독서 정보들.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내용이실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지금 난무하는데 이 많은 정보들이 정말 답일까요?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옳은 방법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독서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이라고 볼 수도 없다. 왜? 답은 뭐다?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나에게 맞는 독서법이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맞는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맞는이라는 개념은 나의 수준과 목적에 맞고 그리고 꾸준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맞는 독서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현재는 누가 좋다고 하더라.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하더라. 유명한 사람들이 썼다고 하더라고 하면 무조건 맹신하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중에는 또 훌륭한 독서가들이 있어요. 그 독서가들이 독서는 이렇게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그거 따라서 하면 되는데 통상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가 이해되는 것, 또 자기가 실천하기 쉬운 것을 뽑아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분명히 저자는 정말 좋은 독서법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엉뚱하게 독서법이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에게 맞는 독서법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자신의 독서 목적과 수준을 기준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에 부합하는 독서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하는 독서법도 괜찮고 책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얻는 독서법 중에서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독서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근데 그 기준은 뭐다? 본인의 목적과 수준이다. 그리고 선택한 독서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 안 되나요? 어렵죠.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또 수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걸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독서 수준이 좀 높다고 보겠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져오면 좀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작업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형을 해서 좀 단계를 낮추든가 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오늘의 주제, 넘쳐나는 독서 정보들 중 어떤 것이 답일까?
어떤 것이 답이죠? 바로 다 옳다. 그렇지만 나에게 맞는 독서법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의 방향은,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수업의 방향은 뭐 제가 이야기하는 독서 방법이 옳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독서법만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서의 원리와 기초 기술을 탐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독서 방법을 선택하고 여러분 스타일대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독서 교육의 방향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한 가지 무엇을 가져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서의 오해 진실 중에서 독서 능력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향상된다는 이야기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